정적분 활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게 그 fx가 요거하고 요거 사이의 넓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예요. 그래서 곡선과 x축하의 넓이가 곧 요건데, 이제 왜냐면 넓이기 때문에 절대값 씌우는 거지. 왜냐면은 이 부분은 음이 돼서, 이 부분은 음이라서 정적분만 하면. 그래서 얘가 요거 절대값 씌워야 여기 넓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를 넓이를 구해달라 했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넓이를 구해줘. 이랬어. 그러면은 요 부분은 마이너스 1에서 0 부분은 그대로 적분해도 양값이 나오기 상관없지만 0에서부터 2까지는 어떻게? 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 뒤집어 올려서 요 부분으로 적분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돼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단 거야. 식에다가 마이너스 달아서 뒤집어 올린 다음에 0에서부터 2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주냐면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이야. 그러면 이 사이에 x값이 0이 되게끔 하는 애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 그거를 기점으로 나눠서 해주셔야 되고요.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건 얘들아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그림을 그려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림을 그려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곡선사 넓이 한번 볼게요. 두 곡선사 넓이는 얘들아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보세요. 라지 fx에서 라지 fb를 gx를 빼가지고 a에서 b까지 절대값 씌워서 하시면 돼요. 자, 어떤 거냐 잘 보세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이 넓이를 구하랬어. 여기 fx고 여기가 gx라 해가지고 여기 사이 넓이를 구하랬으면 여기 요까지 적분한 거에서 요까지 적분한 걸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를 빼는 거지. 그럼 범위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줘?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럼 선생님, 만약에 이게 밑에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 x축 밑에 있는 경우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왜냐면 얘들아 원래 밑에 있는 거를 y축으로 그대로 올린다. k만큼 올려가지고 양으로 만들어버려. 양으로 만들잖아. 그러면 결국 여기 넓이에서 여기 넓이를 빼잖아. 봐봐. k가 있다 하더라도 이 k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어때? 똑같지. 그래서 x축 밑에 있냐 위에 있냐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이. 그냥 빼서 해주시면 되는데 또 중요한 건 얘를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자리 교점을 기점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가 fx에서 gx 빼야 되고,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gx에서 fx 빼줘야지. 그래서 절대값을 그래서 씌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얘들아. 문제를 한번 보면 곡선과 x축과 넓이, 그러니까 요거와 x축하고 넓이 구하래.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는 x값을 먼저 구하지. 자, 보세요. 보이시죠? 그러면 0에서부터 1, 1에서부터 2 따로따로 적분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1에서부터 2는 마이너스 달아주셔야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요것도 x축하고 마이너스 1랑 2로.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는 걸 먼저 구해요. 그러면 0이 되는 게 마이너스 1이랑 3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3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 그러고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적분, 그 다음에 1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적분을 하는데, 마이너스에서 1까 마이너스 1까지 적분을 마이너스 달아주셔야 되죠. 이렇게. 그림 그려야 보여요. 그 다음에, 필수에서 이번에 보면, 이렇게. 이거랑 이거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러면 얘네 둘이 연립해서 먼저 근을 구해요. 그럼 마이너스 1이랑 2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그냥 어떻게 해주면 돼? 요거에서 요거 빼서 적분하시면 돼요. 그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얘랑 얘랑 연립하잖아. 세 근이 나오는 거야. 세 근이 나오면 0에서부터 1, 1에서부터 2까지를 각각 적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럼 누가 이 위에 있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면 사실 저는 그냥 바로 적분을 해가지고요. 마이너스 값이면 플러스를 해줘요. 그리고 둘이 더해줘요. 그리고 그럼 너무 정확하게 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마이너스 1하고 이 사이에 뭐 0이 있잖아. 0을 넣어봐. 누가 큰지. 여기다 0을 넣으면 0이고 여기다 0을 넣으면 마이너스 2잖아. 그럼 당연히 얘가 밑에 있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0에서부터 1 사이에 누가 위에 있는지 알고 싶어. 그럼 2분의 1 넣어봐. 누가 큰지. 1에서부터 2 알고 싶어. 그러면 2분의 3을 넣으면 되겠지. 누가 큰지 확인하시면 누가 위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림 그리기 싫으면. 근데 결국은 그림을 그려야 돼. 자, 그 다음에 필수에서 3번 보면은 곡선과 이제 얘네 앞에 거는 지금 식을 다 줬잖아. 근데 이제
필수에서 3번 어떤 거냐면 식을 네가 하나를 구해야 돼. 곡선하고 접선. 그러니까 얘하고 곡선 0,5에서 접선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구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이제 접선을 방정식 구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럼 구해가지고 이거랑 얘랑 적분하는 거지. 똑같이 얘랑 연립해가지고 0 되는 거 구하고 그거 적분하고. 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곡선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접선을 방정식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해주셔야 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설명할 게 있는가? 그 다음에 얘들아 잘 보세요. 요거 보면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잘 나오는 게 두 넓이가 같아. 그럼 예를 들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아. 그러면 얘들아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단순 적분. 아 얘는 2배구나. 그럼 2배니까 여기 가운데 축이 있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한 뭐다? 0이다. 해가지고 K 구할 수 있어요. 보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냐면 이 넓이랑 얘랑 똑같으니까 여긴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니까 0 될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문제 푸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가 둘러싼 넓이가 x축에서 이등분이 돼. 그러면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 얘들아.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 구할 수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주면 돼? 9에서 먼저 보이지? 먼저 0에서 3까지 해가지고 2분의 9를 구하거든. 2분의 9를 구한 다음에 그러면 요거 적분한 거, 요 적분한 거 있지. 요 적분한 게 여기다가 2를 곱한 거, 그러니까 9겠다. 그래서 요거가 9다 해가지고 적분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사실은 이제 좀 쉽게 적분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사실 있는데요. 뭐냐면 이거라면 되게 편해요. 예를 들어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있죠. 이렇게 fx라고 봤을 때 이거를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봤을 때 우리가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fx dx를 한다라고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적분이 되냐면요. 이 적분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6분의 절대값 a 해서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요렇게 베타가 더 크다고 봤을 때더라. 베타가 더 크다고 봤을 때 요렇게 적분이 돼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외우고 있으면 얘들아 여기 이렇게 굳이 안 하고 바로 알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왜냐면 이거 근이 0하고 지금 근이 지금 0하고 a 플러스 3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절대값 요 앞에는 1이잖아. 그래서 여기 1 요거에서 0 빼니까 a 플러스 3의 세제곱 해서 분모 6 이렇게. 요거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이거 근 구해야 돼. 둘이 연립해서 근 구해야 되고 적분도 다시 해줘야 되잖아. 그 2차 함수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꼭 외우고 계세요. 얼마나 편한데요? 됐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하고의 넓이에요. 역함수하고 넓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게 둘이가 3분의 1 x제곱하고 역함수를 gx를 했는데 이거 둘러싸인 넓이다 이랬어. 그러면 gx랑 yx하고의 넓이를 구하면 돼. 곱하기 2 하면 되지 뭐. 그치? 그래서 얘가 연립하는 것도 얘랑 x랑 연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돼. 4개 있으면 4개 하면 되고 이렇게 역함수하고 연립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봐봐. A에서 B까지 fx dx고요. 자, fx랑 gx가 역함수일 때 fa랑 fb 있지. 하고 gx dx 하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얘들아 그러니까 요게 f 인버스 x가 gx라고 봤을 때 됐어? 요렇게 되었을 때 지금 얘는 적분하는 게 아니야. BFB 빼기 AF A 요렇게 적분할 수 있단 말이지. 요렇게 적분하면 돼. 봐봐 왜 그런지 봐봐. 잘 보세요. 자 1 넣으면 여기다 1 넣으면 2 되고요. 여기다 3 넣으면 10이야. 요 형식이 됐지 지금. 그리고 둘이 역함수 관계야. 잘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 1에서부터 3까지 봐봐. 1에서부터 3까지 요 부분 있지. 요 넓이가 얘거든요. 요게 S1이에요. 그리고 2에서부터 12. 그러니까 2에서부터 12면 여기거든. 2에서부터 12. 근데 2에서부터 12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얘랑 똑같아. 여기 붙어있는 거 보여?
그러면 결국은 이 사각형에서 이 사각형을 빼는 거랑 똑같잖아, 지금. 이 사각형은 어떻게? 3 곱하기 10이죠. 빼기 1에서 2 곱한 거.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 얘들아. 요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수능 특강에서도 한 번씩 나와. y축 너비는 한번 알고 계시면 되고요. 속도 거리도 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하는 거는 수직선 위에서만 합니다. 앞으로 가니, 뒤로 가니. 그거밖에 없어요. 앞으로 가니, 뒤로 가니만 알 수 있고요. 자, 뭐냐면, 우리가 그거 알잖아? 위치식을 주잖아? 미분할 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이랬잖아. 그럼 얘는 이제 뭘 주냐면, 속도식을 줘요. VT를 줘. 그러니까 VT가 어떻게 되냐면, 속도를 적분을 하면 뭐냐 이 말이지. 속도를 적분을 하면, 그치? 속도를 적분을 하면 위치가 아니야. 적분상수랑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얘가 속도를 미분하잖아. 속도를 적분하잖아. 단순히 적분하고 정적분하잖아. 그럼 단순히 정적분하면은 그냥 위치 변화량이야. A에서 B까지 VTDT를 하면. 위치 변화량. 근데 만약에 내가 위치를 알고 싶어. 그럼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더해 주셔야 돼. A에서부터 T까지 해서 어디서부터 적분했는지, 그러니까 시작했는지. 총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볼까? 자, 원점을 출발해. 0에서 시작했네. 수직 움직임 P에 대해서 속도가 이렇게 줘. 그러면 T가 3에서 위치를 구해냈어. 그럼 이제 원래 0에서 시작했잖아. 그리고 0에서부터 3까지 DT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게 3이다. 지금 위치가 3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시각 T가 1에서 3까지 위치 변화를 구하랬어. 그럼 1에서 3까지를 적분만 하시면 돼요. 총 얼만큼,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얼만큼 변했냐의 문제거든. 위치 변화량은. 그 다음에 T가 1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 이랬어. 그럼 절대값 씌워줘. 총 움직인 거리. 왔다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다 하는 거. 절대값 씌워주셔야 되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또 볼게요. 자, 좌표가 1이야. 1부터 시작했어. 그치? 그럼 x0가 1이라는 거야. x0가 1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돼? 속도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t가 2에서 p의 위치를 구하라 이랬단 말이야. p의 위치를 구하라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1 더하기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한 거. 그쵸? 그 다음에 t가 1에서 4까지 p의 위치 변화를 구하랬어. 그럼 1에서 4까지 적분하시면 돼. 자, 1에서 4까지 총 움직인 거리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시면 돼.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수직점부터 위치의 거리사 원점. 자, x0가 뭐야? 이거 해야 돼. x0가 0이야. 그 다음에 속도식을 줬어.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방향을 바꾼다. 그러면 운동방향을 바꾸는 거는 0이 되는 거죠. 속도가. 그럼 여기고 t가 처음이니까 1이겠지. 그럼 0에서부터 1까지를 적분해서 0을 더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P가 원점으로 온다. 그럼 P가 원점으로 온다는 거얘들아 위치 변화량이 0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위치 변화량이 0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A 값을 구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위로 던진 것도 똑같아요. 자, 이거는 지면으로 x0가 5야. 보이시죠? x0가 5야. 높이에서 50m/s로 올랐다. 이게 상관없고 이 식이 중요한 거지. VT가 A야. 자, 3초 동안 위치 변화량. 그러면 0에서부터 3까지 그냥 적분하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최고 지점이라는 거 속도가 뭔가 0인 거죠? t가 5일 때죠. 그때 뭐를 구하랬어? 높이를 구하랬어. 그러면 처음 시작에 5고 0에서부터 5까지를 적분해서 5를 더해 주셔야 되겠죠. 높이니까. 그 다음에 8초 동안 움직인 거리잖아. 그러면 절대값 씌워서 0에서부터 8까지를 적분하시면 되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원점에서 출발했어. x0 0이야. 자, t가 5일 때 p의 위치를 구하랬어. 그러면 t가 5라면 여기겠죠. 그 위치면 여기 넓이들이 뭐다? 요거 두 개 넓이 더하는 게 요거는 플러스고 이거 마이너스거든. 둘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달아가지고 더한 게 위치가 되겠죠. 왜냐면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만약 이게 1이면 거기다 1을 더해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P가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바꿀 때 두 번째 움직임 거리 구하랬어. 그럼 여기 넓이로 구하라는 거냐? 여기 처음 바꿨고 그 다음 바꿨으니까 여기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좀 정적분 활용이 그냥 설명은 쉬운데 그게 문제가 그렇게 많이 변형이 되진 않아. 근데 중요한 거는 계산이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계산을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